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과 관련해 부산경찰청장 등을 증거인멸 혐의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 고발했습니다. 최근 반려식물이 인기를 끌고 있지만 죽지 않고 잘 키워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한 지자체에서 식물을 관리하는 특별한 수업을 마련해 눈길을 끕니다. 사만 사온이 반복되는 요즘, 따뜻한 날엔 동백산 방문 어떠신지요? 2만 1,000그루의 동백나무가 붉은빛 동백꽃으로 물들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부산뉴스입니다. 최근 풍산 이전 부지가 비공개 확정이라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기장군은 주민 수용성이 없는 이전은 반대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정종복 기장군수는 풍산 이전 부지 확정 보도에 따라 마치 기장군 이전이 가시화되는 모양새라며 진행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주민과 소통하라고 밝혔습니다. 또 지역의 중요한 사안에 지역 주민과 지자체까지 배제하는 것은 지방시대를 역행하는 탁상행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지난 2021년 풍산은 기장군 일광읍으로 이전을 추진했지만 지역 주민의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사하구 장림동의 한 주방용품 제조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16일 새벽 1시 30분쯤 발생한 불은 공장 1, 2층의 일부를 태우고 소방서 추산 4,5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낸 뒤 5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화재가 날 당시 늦은 새벽이라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소방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천만 시대, 대한민국 인구 5명 중 1명은 반려견이나 반려묘 등 동물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최근엔 이 반려동물 못지않게 반려식물도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공기 정화는 기본이고 푸른 식물들과 접촉하며 정서적인 안정감을 느낀다는 점에서 매력적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네, 하지만 잘 키워내기는 쉽지 않은 현실인데요. 한 지자체에서 반려식물 관리를 위한 특별한 수업을 마련해 눈길을 끕니다. 장보영 기자입니다. 지난 5년 동안 한 번도 분갈이를 하지 못한 녹보수가 새 집으로 이동합니다. 식물에게 탈이 날까 봐 그동안 섣불리 분갈이를 하지 못했다는 김성경 씨.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분갈이 방법을 배울 수 있어 유익합니다. 분갈이 화분은 식물의 1.5배 크기로 준비하고 분갈이 이후에는 통풍이 잘 되는 그늘에 두는 게 식물에게 스트레스를 덜 주는 방법입니다. 만약에 집에서 했다면 아마 분을 깨든지 이래가 집을 막 난장판 만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깨끗하게 잘해야 돼요. 식물의 어떤 성질이라든지 식성이라든지 이런 걸 다 꼼꼼하게 들으니까 앞으로 관리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될 생각이네요. 식물의 영양 상태를 점검하는 시간도 마련됩니다. 잎이 반짝이는 건 영양분이 충분하다는 증거. 병해충은 없는지, 있다면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조언이 이어집니다. 2리터짜리 생수병에 마요네즈 한 3g 정도, 3에서 5g 정도. 앞면만 말고 뒤에도 다 뿌려주시고 이제 그러면 이제 반짝반짝하게 말라요. 한 몇 시간 놔두면 마르면 다시 한번 물로 한번 헹궈주시면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어요. 과거에는 공기 정화 등의 목적으로 중장년층의 취미 대상에 그쳤던 식물 키우기. 최근 들어 식물이 가져다주는 심리적인 안정감 등을 이유로 청년층 사이에서도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식집사, 즉 식물을 키우는 집사라는 신조어가 생겨날 정도입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 기장군은 반려식물 클리닉 서비스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지난해 9월 시작된 시범 운영이 인기를 끌자 올해 말까지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그동이 불편하시거나 노약자분들 못 오시잖아요. 그래서 식물이 제일 많이 크고 또 예쁘게 자라는 5월에 저희들이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를 한 12회 정도 그렇게 계획하고 있어요. 청년층부터 노년층까지 반려식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분위기 속에 지자체의 특별한 서비스 운영이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보영입니다. 해운대구가 반송동 실내체육시설인 해운대구 건강증진센터 공사를 마무리하고 3월 4일 재개관합니다.
군은 지난해 7월부터 2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대대적인 수선에 나서 수영장의 시설 안전을 강화하고 헬스장, 요가실 등 부대 시설을 세단장했습니다. 해운대군은 2월 22일부터 3월 이용 회원을 모집합니다. 동명대학교 캠퍼스 내에 반려견 놀이터 동숲이 개장했습니다. 사람과 동물이 함께 교감하며 여가를 즐기는 복합 문화공간 동숲은 오는 3월 18일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갑니다. 동숲은 남구 용당동 동명대 정문 오륜편에 위치해 있으며 소형견 놀이터와 중형견 놀이터, 대나무 산책로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동명대는 동숲 조성은 지난해 부산시와 남구청의 반려견 놀이터 지원 사업의 결실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정구가 65세 이상 어르신 중 지방세 환급 대상자에게 방문 환급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65세 이상 환급 대상자의 집을 담당 공무원이 방문해 환급 절차를 안내하고 현장에서 환급금을 지급합니다. 또한 금정구는 어르신뿐 아니라 10만 원 이상 환급 대상자에 대해서도 방문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금정구는 지방세 환급금은 5년이 지나면 소멸해 돌려받을 수 없지만 환급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이 같은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부산 내에서 산업활동을 하는 37만여 업체를 대상으로 사업체 조사가 실시됩니다. 이번 조사는 산업구조나 사업체의 규모, 경영 실태 등을 파악하는 통계조사로 각종 정책 수립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조사 기간은 오는 3월 12일까지며 통계조사원 548명이 면접조사를 원칙으로 전화와 인터넷 등 비대면 조사를 병행합니다. 부산시가 청년 로컬 크리에이터 사업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로컬 크리에이터는 지역의 자연환경과 자산을 소재로 사업 가치를 창출하는 것으로 지역 식품이나 관광, 지역 거점 브랜드 등 7개 분야 활동가로 나눕니다. 대상자는 18세에서 39세 이하의 창업 7년 미만 로컬 크리에이터로 개인형 6명, 창업형 2-3개 팀 내외로 활동하게 됩니다. 사업에 선정되면 사업 기초 컨설팅부터 기업과의 협업, 판로 개척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최근 부산 지역 건설업계의 위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부산시가 하도급 수주 확대 계획을 내놨습니다. 건설 하도급 홈페이지를 만들어 시의 발주 계획을 비롯해 대기업 협력업체 모집 정보 등을 공유합니다. 또 민간으로 구성된 건설업 상생협의체를 통해 현장의 고충을 처리하고 현장 책임자와 직접 만나는 현장 멘토링도 개최할 계획입니다. 대기업 협력업체로 등록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입찰 전략 수립을 돕고 일감을 늘리기 위한 홍보 활동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일제강점기 신사참배를 거부하다 옥중에서 순국한 소양 주기철 목사를 아십니까? 존경받는 종교인이자 3.1 만세운동에도 참여한 독립운동가이기도 한데요. 주 목사의 고향인 창원에서는 그의 독립운동 업적을 재조명하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합니다. 표영민 기자입니다. 창원 출신 독립운동가 주기철 목사. 진해 웅천에서 태어난 그는 일제강점기였던 1938년 신사참배 거부운동을 주도하다 체포돼 1944년 옥중에서 순국했습니다. 앞선 1919년에는 3.1 만세운동을 벌이다 헌병대에 붙잡혀 고초를 겪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1963년 주 목사의 독립운동 업적을 인정해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했습니다. 하지만 주기철 목사는 독립운동가보다 목사로서 더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되게 억눌렸던 그런 시대였는데 그런 것들을 이겨내시고 신앙을 지키시고 그런 부분들이 되게 존경스러우시다. 고향 창원에서는 주 목사의 항일운동을 재조명하는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먼저 9년 전 문을 연 기념관 옆에 생가를 복원해 전시관으로 탈바꿈시켰습니다. 새로 지은 생가 전시관에는 기존 기념관과 달리 독립운동 활동을 재현한 전시물이 설치됐습니다. 나라를 위해 희생한 주기철 목사의 숭고한 정신을 되새기자는 의미에서입니다. 이렇게 지어지니까 또 거기에 오시는 분들도 생각 전시가 같이 보게 되니까 상당히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고 또 이렇게 더 이렇게 목사님 기념관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됐다.
존경받는 목사로서의 삶에 가려졌던 독립운동가 주기철의 삶, 생가 복원을 시작으로 항일운동 정신도 함께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헬로티비 뉴스에서는 겨울철 즐기기 좋은 지역의 관광 명소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붉은 빛으로 물들고 있는 해운대 동백섬으로 가봅니다. 보도에 안수민 기자입니다. 새빨갛고 탐스러운 꽃망울이 고개를 내밀고 시민들을 반깁니다. 겨울 추위를 뚫고 피어난 동백꽃입니다. 15만여 제곱미터 동백섬 곳곳에 자리 잡은 동백나무는 26종 2만 천여 그루. 오는 3월까지 꽃이 피어나 동백섬 산책로를 붉게 물들일 예정입니다. 동백꽃에 더해 걷는 내내 탁 트인 바다가 펼쳐지는 절경도 동백섬의 볼거리입니다. 광안대교와 누리마루, 해운대 해수욕장 등 부산의 명소들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최근에는 산책 명소로도 이름을 알리고 있는 동백섬. 가족 친구들과 공원을 찾은 관광객들은 카메라를 꺼내들고 추억을 남기느라 분주합니다. 앞에 숙소 잡고 누나가 좋은 산책 코스 있다고 해서 한 바퀴 지금 둘러보러 왔습니다. 되게 좋습니다. 일단 풍경이 너무 좋습니다. 부산은 최근 야외 활동을 하기 좋은 봄 같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부터 다음 주 화요일까지 비 소식이 있지만 기온은 최대 18도까지 오르는 등 포근할 전망입니다. 이후 기압골이 한 차례 더 통과하면서 20일부터 21일 비가 오는 곳이 있겠으며 따뜻한 남풍의 영향으로 17일 낮부터 기온이 차차 오르면서 20일까지 평년보다 높은 기온 분포를 보이다가 이후 평년과 비슷해지며 기온의 변화가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주 수요일부터는 기온이 10도 아래로 떨어지는 등 다시 평년 수준의 추위가 찾아올 것으로 예상돼 건강관리에 주의해야겠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과 관련해 부산경찰청장 등을 증거인멸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16일 민주당 당대표 정치테러대책위는 우철문 부산경찰청장과 오견미 전 강서경찰청장 등이 이 대표 피습 당시 증거를 인멸했다며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민주당은 이 대표 피습 직후 현장을 보존하지 않고 물청소를 한 건 범행 현장을 훼손하고 증거를 인멸한 행동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의 경우 범행 직후 용의자를 검거했고 증거물도 충분히 확보해 보존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벚꽃 개화 시기가 빨라지면서 진해 군항제 개최 일정도 앞당겨졌습니다. 창원시는 평년보다 빨라진 벚꽃 개화 시기를 반영해 올해 진해 군항제를 3월 22일에 개막해 4월 1일까지 연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62년 군항제 역사상 가장 빠른 개막일로 지난해에는 3월 24일 개막했습니다. 산림청과 기상청은 올해 벚꽃은 제주에서 3월 20일 개화해 울산과 부산에서는 3월 24일 벚꽃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양산 통도사의 봄을 알리는 홍매화 자장매가 만개해 방문객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통도사는 사진을 통해 따뜻한 날씨에 꽃망울을 활짝 터뜨린 자장매 소식을 전했습니다. 통도사 자장매는 수령 370여 년 된 노것으로 한반도에 가장 먼저 봄 소식을 알리는 전령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름은 신라시대 때 통도사를 창건한 자장율사에게 따왔으며 통도사 영강 옆 볕이 잘 드는 곳에 있어 개화가 이른 편입니다. 통도사는 비가 없고 따뜻한 날씨가 이어진다면 다음 주까지 만개한 자장매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구직 단념자를 줄이기 위해 청년들의 취업 활동을 돕고 취업 이후까지 청년을 관리하는 지원 사업이 시작됩니다. 청년 성장 프로젝트 사업은 실업 초기 청년을 발굴해 진로 탐색, 취업 준비나 경력 설계 등을 돕는 맞춤형 구직 프로그램입니다. 부산시는 부산경영자 총협회와 부산경제진흥원 등과 협약을 맺고 국시비를 통틀어 31억 4천만 원을 투입해 청년 7천 명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청년 잡성장 카페를 운영하며 대상자를 발굴하고 구직 청년에게 맞는 기업을 발굴해 연결해준 뒤 취업이 되면 장기 군속을 위한 지원 사업까지 연계할 계획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